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시간외에서는 상승을 하다가 본장이 열리면서 시장이 약간 하락을 했었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다우는 막판에 플러스가 됐고요. 나스닥은 거의 1%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시장에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타랠리라는 게 그 한 해를 끝나기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에 2거래일을 산타랠리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한 해가 마무리하기 5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산타랠리가 올 내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산타랠리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은 일단 많이 올라와 주지만 지난주 목금요일날 하락 부분을 회복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금 회복을 이번 마지막 기간 동안 회복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미국도. 그래서 오늘은 미국도 오전장밖에 없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까지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스닥이 강한데 빅테크 관련주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2.5%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7%, 테슬라가 2.3%인데 올랐는데요. 시장을 이끌고 하는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테슬라와 그 브로드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두 기업의 시장을 이끌고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과매수 국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3.7% 올라가는데요. 시장에서는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때 상당 기간 끌고 간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들을 다 조립해서 만든 거잖아요. AHB요. 근데 이게 아직 그 독주를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1, 2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그 지난달에 지난 분기 때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모든 그 투자하는 애들이 컨센서스를 같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놓은 것보다 몇 개의 그 투자를 내놓은 컨센서스가 높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블랙일 때문에 그걸 돌파할 것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 소비출이 약간 그 둔화되면서 그렇죠? 약화되면서 그 1월 금리 인하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쪽에 흘러갔고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돼 있었죠. 3월, 7월 또 한편으로 3월 7월, 10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8.6%가 나왔습니다. 뭐 크진 않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91.64%인데요. 근데 미국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3.4%를 8.6%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3%대까지 초반까지 밀려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3% 초반도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어떤 형식의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중요한데요. 다우가 3거래일 연속 올라와요. 일단 요날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끝났죠. 요날 이제 그 2% 갔다가 1%로 끝났어요. 이게 이제 그 월요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월요일 밤에 0.75%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윗꼬리는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5일선 위로 올라왔죠. 이 연두색이는 5일선 위로 올라왔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죽으려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60일선 돌파가 중요한데 지난주 금요일 60일선을 살짝 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산타랠리 연말까지 연초까지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거기까지 갈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을 보시면 저기 나스닥을 보시면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다우와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지난주 금요일 윗꼬리를 나스닥을 완전히 메우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1.9%까지 올랐다 1%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를 다 메워주는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나스닥은 월봉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이런 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행보랑을 슬슬슬 흔들면서 상당한 시간을 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국내장이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차트에서 엔비디아가 3.7% 올랐어요. 3.7% 올랐는데 제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저점일 확률이 높다. 네, 기술적으로 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요, 이 기술적으로 참 잘 먹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세력이 좀 껴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외면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제가 지난번 테슬라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뭐 1.5달러까지 예상하지만 이거 치고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치고 갔잖아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최소 쌍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격상으로는 너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좀 기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줘서 옆으로 기든지 여기서 기다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기다 올라가게 되면 쌍봉인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기어버리면은 이게 한 번 더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어떤 테슬라의 모습이 엔비디아의 모습이고 테슬라는 여기서 횡보를 했다가 올라갈 거냐 그냥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갈 거냐 요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뉴스에서 피치에서 뭐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경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건 사실 뭐 의미 없습니다. 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단기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탄핵 사태가 길어지면 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3대 그 신용평가기관 있죠. 무디스, 피치, S&P 이렇게 있는데 무디스, S&P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그 신용평가기관이 S&P인데 S&P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영국계 피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것이 시장에 뭐 흔들거나 뭐 이런 재료는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뉴스를 보면 제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무서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도가 하락하면 미국도 급락합니다. 예전에 미국이 셧다운 문제가 있을 때 셧다운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 S&P인가요? S&P가 뭐지 신용등급을 살짝 내렸어요. A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A가 3개, 트리플 있고 더블이 있거든요. 또 트리플 플러스가 있고 트리플 뭐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뭐 또 더블 플러스가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살짝 내렸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전 세계장이 패닉이 빠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우리나라처럼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신용평가의 경고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수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놓고 연달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했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악재가 됐었습니다. 뭐 비상계엄령이 있었다든가, 그렇죠? 미국의 뭐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요때나 그 전부터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 제가 아침에 어제 아침에도 보였지만 누적으로는 외국인이 신규 매도가 아니에요. 기존에 매수했던 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팔았을 수도 있고 한 1조 정도 더 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매수로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는 악재가 없었네요. 악재가 없다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 근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매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7월 8일 이후로. 오늘 만에 이틀 연속 매수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바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봐야 되겠고요. 특히 기관이 지난주에 이틀 연속 매도를 했는데 어저께 4천억 삼았거든요. 4,300억. 근데 이게 지금
6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700억 정도가 추가로 유입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